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지금 추석 연휴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완전히 심장이 쫄깃하죠. 다행히도 미국 증시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소폭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낙폭이 가장 컸던 나스닥이 0.2% 정도 반등을 했고요. 그나마 조금 선방했던 다우와 S&P 500은 장중에는 조금 치고 올라가더니 막판에는 살짝 빠졌습니다. 그래도 추가 폭락하지 않은 것만 해도 지금 시점에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헝다그룹의 파산 문제인데 이게 부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 이참에 아예 그냥 부실 기업들은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 해서 정부에서 도울 것 같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면 뭐 조금 개입을 한다고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중국 정부에서 구제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2008년 있었던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비교를 하시는데 그래도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보다는 그래도 못할 것이다 라고는 하지만 아마 최근 몇 년 동안 파산 관련해서는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코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연준의 FOMC 정례회의 결과도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에 따라서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테이퍼링이 아마도 11월이나 12월 중에 시행될 것이다. 그리고 FOMC에서는 직접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아마도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발언이 시장에 얼마나 크게 작용할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헝다그룹 파산 위기설이 나온 마당에 성급하게 발표할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직접적인 언급은 안 할 것 같긴 한데 매우 높은 확률로 그래도 올해가 가기 전에는 이제 연말쯤에 아마 실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뭐 특별할 건 없죠. 테슬라만 1% 넘게 반등을 했고, 소위 우리가 빅테크 대형 기술주라고 하는 마소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뭐 이런 종목들은 소폭 반등하거나 뭐 보합 수준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뭐 큰 변화 없죠. 0.2% 소폭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뭐 아직 안심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보면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왠지 폭락장이 한번 시작이 되면 좀 세게 올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저는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뻔하게 폭락장이 예상이 되니까 왠지 너무 쉬워서 이게 함정인 것 같은, 사실 그런 느낌도 동시에 듭니다. 주식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개인들이 낚이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원숭이랑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랑 수익률 시합을 해도 원숭이를 못 이깁니다. 이게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도 시장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차트 분석 백날 하고 뭐 기업 분석 눈이 빠져라 해봤자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뭐 타이밍 재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우상향을 믿으면서 존버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과거 10년 데이터를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답이 나오는데요. 나스닥을 보시면 우상향이죠. S&P 500 우상향입니다. 다우존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누구나 인정하는 초우량 지수나 기업들은 이렇게 10년 단위로 끊어서 보면 어김없이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너무 쉽죠. 그냥 10년 동안 가만히 들고만 있었으면 무조건 개이득입니다. 근데 아무리 초우량주라도 한 종목에 10년 이상 들고 있는 게 쉬울까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1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악재와 변동성을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하락장이 예상이 되는데 아무리 초우량주라도 가만히 들고 있는 건 바보 같아 보입니다. 당연히 현금화 시켜놓고 폭락장이 지나간 다음에 재진입하는 게 누가 봐도 현명해 보이죠. 그리고 상승장이 예상되면 내가 다시 좀 탈탈 털어보아서
무리하게 또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락장이 예상돼서 현금화를 시켰는데 막 급등장이 나와버립니다. 완전 나가리 되죠. 반대로 상승장이 예상돼서 대출받아서 투자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폭락장이 나와버립니다. 자, 이렇게 10년 동안에 우리의 예상이 단 한 번만 빗나가도 우리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번 연속으로 맞췄어도 마지막 11번째에서 빗나가게 되면 판돈이 가장 클 때니까 타격 또한 가장 크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냥 10년 동안 여윳돈 묻어놓고 가만히만 있었어도 굉장히 큰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설픈 적극적인 대응은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초우량 기업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오히려 최선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시면 안 될 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기업 분석은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됩니다. 방향성 정도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 투자를 해도 될지 계속 판단을 해야 되고요. 기업에 만약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다. 당연히 비중을 축소하거나 전량 매도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망하지 않는다는 법 없습니다. 망할 수 있고요. 10년 후에 10분의 1 토막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초우량주라고 해도 당연히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뭐 이익은 잘 내고 있는지, 미래를 위해서 투자는 잘하고 있는지, 경쟁사들의 상황은 어떠한지, 주력 분야의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매일 우리가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실제로 매일 공부하고 있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뭐 호재나 악재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감정적으로 매매하지 말자,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지금 헝다그룹이나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도 어떻게 보면 잡음이거든요. 기업의 실제 가치와는 크게 상관없는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헝다그룹이 망하든 말든 솔직히 말하면 삼성전자랑 상관없거든요. 주가에는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기업 자체의 가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에는 큰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삼성전자 기업 자체에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돈 잘 벌고 있고 뭐 아이템 확실하고 앞으로도 크게 성장될 것이 기대된다면 단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매매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그 기업의 가치, 거기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언급한 외부적인 요인들은 그냥 투자의 참고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도 가볍게 참고만 하시고요.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